다음 단계는 후속 단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후속 단계는 우리가 후속 퍼널을 구성을 하는 건데요. 후속 퍼널을 어떻게 구성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속 퍼널은 우리 이 책 굉장히 유명하죠. 브랜드는 주인공이 아니다. 고객이 주인공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하는 역할이란 주인공이 맞닥뜨리는 정말 그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성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고객이 여정을 잘 마치도록 돕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 자체, 우리 서비스, 우리 제품,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고객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관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자, 고객은 실현 과제를 안고 있는 영웅을 찾아서 관심사를 사로잡을 이제 후크를 던지는 거죠. 고객이 안고 있는 그 과제, 그 시련을 우리가 딱 사로잡는 후크를 던지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매력적인 캐릭터 알죠? 매력적인 캐릭터로서 우리가 성공 여정에 가는 길의 안내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 영웅이 바라는 그 결과를 얻도록 돕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도울지를 정리를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치 사다리에 놓여 있는 그 제안에 본인을 이제 적용할 차례인 거죠. 그래서 나의 브랜드, 가이드, 매력적인 캐릭터 이것들을 가치 사다리 안에서 사람들을 다음 단계로 이동시키는 그 어떤 호속 퍼널,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퍼널을 사용해서 다음 단계로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에 좀 그 방법에 집중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속극 시퀀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객이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와 빠르게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잠재 고객을 최초의 우리의 퍼널로 끌어당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사다리의 다음 퍼널로 올려보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 고객은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되게 혼란스러워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내자가 되면 고객이 그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방문자의 세 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이 통제하는 방문자예요. 통제하는 방문자는 우리가 이제 헤드라인을 넣고 뭔가 이메일 주소를 넣고 이제 우리의 뭐 정보 또는 연락처를 넣고 보내기를 할 수 있게 자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획득한 방문자가 있다면 그 다음에 소요하는 방문자로 넘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모든 방문자를 내가 소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획득한 방문자를 소요하는 방문자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자, 통제하는 방문자에서 획득하는 방문자가 되고 그리고 소유하는 방문자가 될 수 있게끔 자 목표는 소유하는 방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이 소유하는 방문자란 뜻이 무엇이냐면요. 최고의 방문자란 뜻이에요. 자,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방문자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죠. 추가 마케팅 비용 없이 내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거. 너무나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상품을 팔아서 내 순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방문자를 최대한 가입자, 구매자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정말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중요 포인트는 주소록의 규모가 아주 크면 클수록 그 방문자들이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한 번에 소유하는 방문자를 만들 수 없잖아요. 자, 통제하는 방문자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광고를 클릭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보내요. 그래서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방문자를 원할 때 그만큼 돈을 써야 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방문자를 스키즈 페이지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스키즈 페이지라는 것은 내가 그쵸 단 하나의 목표만 있는 아주 단순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방문자가 할 일은 뭐예요? 그쵸. 연락처를 적는 거, 이메일 주소를 적는 거, 이것부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끔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당신이 획득하는 그 방문자는 소셜미디어에서 누군가 나를 호의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팔로워들은 내 이름을 검색하고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외하는 방문자로 바꿔주는 것은 이 획득한 모든 방문자를 퍼널 허브로 유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퍼널 허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퍼널 허브는 나의 모든 퍼널을 갖춘 어떤 웹사이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체가 들어있는 것. 그래서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냥 내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는 퍼널로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획득한 방문자가 소유한 방문자가 되고 후속 퍼널을 보낼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연속극 시퀀스인데요. 처음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력적인 캐릭터와 신속하게 유대감을 형성하는 게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일이다라고 했었는데, 잠재 고객에게 맨 처음 보내는 어떤 이메일이 지루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끔 다음 스토리가 궁금하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메일부터 내가 어떤 스토리 라인을 통해서 제대로 끌어당길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당신이 보내는 두 번째 이메일을 더 반갑게 열어볼 것이고, 세 번째 이메일은 더더욱 반갑게 열어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극 시퀀스의 핵심이 뭐냐 하면 어떤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상품을 홍보할 것인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음번에 이메일을 읽을 수밖에 없게끔 매력적인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할지, 그러니까 판매를 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이걸 구성할지, 그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훈 시퀀스의 구성 요소를 보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서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적인 캐릭터가 관계를 빠르게 형성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일째, 2일째, 3일째, 4일째, 5일째 이 스토리 라인을 구성을 해야 하고 하나의 이제 서사가 되는 것처럼 그 여정이 있다. 이 나름대로 또 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매하게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퍼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따뜻한 고객으로, 뜨거운 고객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 연속극 시퀀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데일리 사인필드 시퀀스라는 것은 뭐냐면 또 재미있습니다. 러셀 브런슨이 좋아하는 시트콤 드라마에서 이름을 따왔다라고 해요. 자, 연속극 시퀀스를 거친 사람들, 그러니까 매력적인 캐릭터와 유대감을 형성한 사람들은 내가 보낸 어떤 이메일의 내용보다는요, 그냥 뭐 내가 그냥 별 내용 없이 아무것도 아닌 우스갯소리에도 반응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일리 사인필드 시퀀스는 사람들의 후크, 그러니까 이메일을 열게 하고 스토리를 읽게 하고 그냥 그 자체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핵심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게 제안을 하는 것, 요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필드 이메일 유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피소드 스타일은 뭐냐면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내가 제시할 수 있는 핵심 제안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또는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를 소개하고 설명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깨달음 스타일은 영감이 주는 말과 계몽적인 어떤 발상의 같은 것들, 발상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는 거여서 어떤 우리의 통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을 반박하고 깨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상대방이 내 핵심 제안과 연결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깨달음 스타일이 있고요. 교육 스타일은 뭐 체크리스트, 뭐뭐 하는 사용법, Q&A, 자주 묻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답변해 주면서 사람들이 나의 핵심 제안에 세일즈 퍼널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걸 답변해 주면서 알려주면서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 이메일의 다양한 유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사인필드의 이메일의 목표는 무엇이냐? 자, 당연히 후크를 테스트하고 스토리를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판매하는 것, 나의 서비스를 이제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보면 여기 메일의 모든 이야기는 제안하는 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를 다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의 고갈이 되는 일이 없이 사람들을 날마다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인필드 이메일의 주제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에피소드 스타일, 깨달음 스타일, 교육 스타일 이렇게 있다라는 것, 각각의 스타일이 다르구나라는 것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치 사다리 안에 있는 다양한 세일즈 퍼널로 사람들을 밀어넣는 역할을 사인필드 이메일을 하는 거고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포착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품과 연결을 시키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금 뒷부분에 있는 모든 내용도 이제 4에서 챕터 4 이제 7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대표님들이 정말 편안하게 이 책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두껍잖아요, 책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말 쉽게 이 강의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으니까 다음번 제공하는 그 강의들도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연속적으로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의 사업을 어떻게 더 키울지, 마케팅 어떻게 접목을 시킬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